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진격의 거인의 리뷰, 저만의 해석, 감상평입니다. 제가 이 진격의 거인이죠. 아니 조사병단에 제가 입단을 하게 된 계기는 원래는 이게 좀 징그러워서 제가 좀 징그러운 거 이런 거 못 보기 때문에 조금 안 보고 아무리 명작이라고 하더라도 좀 거부감이 있다가 최근에 유튜브 썸네일에 이 진격의 거인에 대한 뭐 감상평, 리뷰 이런 것들이 썸네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톡방에서도 뭐 진격의 거인 시작을 한다, 뭐 명작이다 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트렌드에 저도 한번 뛰어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랑 함께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로 애니메이션으로 끝까지 이제 보게 됐고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엊그저께 지금 촬영을 기점으로 엊그저께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저만의 해석, 감상평, 리뷰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첫 번째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로 봤고 그 다음에 추가 결말 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만화책 부분으로 이제 추가 결말 부분을 이제 그것만 봤고 한 번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또 깊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번만 보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보기에는 아직은 그런 여운이 좀 남아서 그거는 조금 힘들고,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아무래도 많은 진격의 거인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이해하고 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먼저 깔아두기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저만의 해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석에는 오답과 정답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자신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사물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당연히 이제 리뷰, 감상평, 해석이기 때문에 스포일러 부분이 있으니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보시고 이걸 봐주시길 바란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특정 단어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제가 특정 종교와 특정 정치 세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적어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걸 다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점, 이렇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리를 해석하는 게 조금 필요한데 저는 이제 스토리를 해석할 때 이거를 정순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순은 어린 에렌이 이제 성장 과정을 거쳐서 이제 미카사한테 마지막에 결말을 맞이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끝이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게 되면은 조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해를 할 때는 역순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스토리를 역순으로 나열을 한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타임라인의 역순에 첫 번째로는 추가 결말 부분이 있을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아이패드를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일 마지막이 이제 역순의 첫 번째죠. 추가 결말의 마지막은 현대의 3인방 에렌, 미카사, 에렌이 이제 영화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한 부분이 가장 마지막 장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바로 전이죠. 그거는 이제 나무에 소년이 접근하는, 그러니까 시조 유미르가 거인이 됐던 그런 환경에 어떤 소년이 접근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세 번째로는 전쟁이 났죠. 전쟁이 근데 현대전으로 보입니다. 되게 사이버펑크한 그런 미래도시 같은 데서 이제 전쟁이 나고 그러한 장면들이 보여지고요. 그 전은 이제 미카사의 죽음이 있죠. 미카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게 에렌이 묻힌 나무에 묻혔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어찌됐건 미카사가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전 단계는 이제 유미르가 소멸을 한 거죠. 이것도 추가 결말 부분에 나오는데요. 미카사가 목을 베고 유미르와 대화를 하죠. 너가 내 머리를 들여봤던 그놈이구나, 이렇게 이제 미카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추가 결말의 부분이라고 하면은 추가 결말 전에, 그러니까 원래의 결말이죠. 거기에 마지막 장면은 이제 새가 날아가는 거고, 새는 아무래도 에렌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그 전은 섬으로 이제 평화 협정을 하러 갑니다. 아름이랑 동기들이. 그리고 그 전에는 미카사가 에렌의 목을 베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최종 빌런인 에렌이죠. 땅울림을 하려고 하는 에렌과 땅울림을 저지하려고 하는 동기들의 싸움이 있지만 그 전에는 이제 에렌이 땅울림을 발동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섬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에렌이 땅울림을 발동을 하고요. 그 전에는 전 세계가 이제 이 섬을 공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울림의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전에는 에렌의 연설장 기습이 있죠. 에렌이 연설장을 기습합니다.
그 연설장은 이제 무슨 공장인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자리였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저 섬의 저 악마들을 이제 말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선전포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 거기에 이제 에렌이 기습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선전포고 전에는 무엇이 있었냐? 그 말에 있는 에르디아인의 얘기가 나오고 전쟁 얘기가 나오죠. 사실은 이미 이때도 말에는 에르디아 왕국을 습격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거인 이슈, 지들이 이제 낙원행으로 풀어놓은 거인 때문에 이제 못한 거, 그 다음에 여러 나라랑 이제 전쟁을 한 것 때문에 못한 거, 이런 이유가 이제 스토리 내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에르디아가, 그때는 이제 벽 안의 나라죠. 벽이 이제 습격당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초대형 거인, 가복 거인, 그 다음에 여성형 거인, 그 다음에 여기에 턱 거인까지. 턱 거인은 이제 중간에 유미르한테 잡아먹혔지만 어찌됐건 이랬던 그런 사건이 있고요. 그 사건 전에는 벽 바깥에 이제 거인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이 벽 안에 사람들이 거인들에 의해서 좀 고립된 상황,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처음 이 스토리가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생긴 이유는 그 100년 전에 프리츠 왕이 이 섬으로 지 스스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벽을 둘러싸놓고 여기서 이제 고립하는 것을 자처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첫 스토리가 되는 벽 바깥에 이제 거인들이 있고 벽 안에서 이제 고립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프리츠 왕은 100년 전에 왜 이렇게 스스로 섬으로 떠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됐는가 라고 하면은, 그 전의 사건으로는 이 거인의 힘을 가진 이 에르디아 왕국이 전 세계들을 이제 수천 년 동안 탄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탄압 전에는 이 시조의 거인이 계승이 됐고요. 9거인으로 이제 쪼개진 걸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전에는 시조의 거인의 죽음이 나오죠. 죽음 전에는 시조의 거인의 탄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조의 거인이 탄생한 계기는 유미르가 쫓기다가 어느 나무 구멍으로 들어가서 어떤 최초의 괴생명체랑 결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글로 도망친 이유는 어떤 돼지 이슈, 그 돼지가 이제 도망갔는데 그 이슈로 이제 전쟁 노예였던 유미르가 화살을 맞고 이제 어떤 사냥을 당하게 되죠. 그 끝에 도망치다가 이 그 나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건데, 그러면은 이 유미르는 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됐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노예가 된 거죠, 유미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스토리의 가장 첫 시작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원래 전쟁은 일어나고 있었다로 사실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유미르가 뭐 시조 거인이 되고, 그 다음에 죽고 계승이 되고 탄압되고, 그 다음에 뭐 섬으로 도망치고, 그 다음에 이 이후의 일들이 쭉쭉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소 우왕좌왕했지만 이렇게 역순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정순으로 보면은 어떤 주인공, 캐릭터가 A와 B 선택지 중에 A를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인과가 이렇게 펼쳐나가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떤 선택의 결과들이 쌓여서 마지막 최종 결론으로 다다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만화는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말이 지어져 있고 글로 향해 가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선택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이 결론으로 다다르기 위한 그런 과정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렌이 이제 히스토리아 크리스타 여왕 그 손등에 입을 맞추고 이상한 표정을 짓죠. 그게 이제 본인의 이제 미래를 보게 된 건데, 이 미래를 거슬러 보고자 뭐 여러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죠. 이것을 내가 역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이제 소매치기였던 꼬마, 그 아이를 붙잡고 그 막 대화하는 그런 장면, 울고 오열했던 장면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정해진 결말은 이미 있었고 스토리 상에서도 일로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인과들을 주인공이 알고 있음에도 거스를 수가 없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린 에렌이 이제 눈을 뜨고 낮잠 자다가 울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장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가는 그러한 타임라인을 보여주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마지막의 에렌, 그러니까 모든 미래를 알고 있는 에렌,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 자신의 끝까지 알고 있는 이 에렌이 이 과정에서 계속 개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대표적인 장면으로는 이제 지크와 에렌이 이 그 좌표, 그 유미르의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과거의 기억들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에렌의 아버지죠. 에렌의 아버지가 그 왕가의 일족에 가가지고 밖에 있는 거인 좀 멈춰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미래의 에렌이 이 아버지한테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스토리가 아니고 이미 끝에 마지막 지점에 와 있는 어떠한 캐릭터가 계속해서 이 중간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녀와 에렌, 이 다녀
다녀와 에렌이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 요건 좀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 다녀와 에렌은 이 도망친 기억이죠. 그러니까 그 미카사와 에렌이 도망친 기억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목을 베는 그 장면에서 넘어갈 때 이 말풍선이 나와요. 그런데 이미 이 얘기를 할 때는 에렌의 얼굴이 이렇게 거인화가 되어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목을 베는 시점에서 다녀와 에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첫 화에서 뭐 우린 인류는 그때 깨달았다 막 이러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에렌이 처음으로 등장할 때는 이제 이렇게 눈을 뜨는데 미카사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녀와 에렌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다녀와 에렌은 이 끝 지점, 그러니까 에렌이 죽은 시점에서 결말이 결정된 시점에서 미카사가 에렌한테 한 얘긴데요. 그리고 이 대사와 이어진 상태로 스토리의 첫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타임라인은 이미 결말 후에 시작이 되는 거죠. 다녀와 에렌을 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어린아이의 에렌이 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의 미카사는 에렌한테 다녀와 에렌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스토리가 시작되고 다시 이 결말로 이제 마무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시 이곳에서 이 장면 그대로 만나겠죠. 그러니까 다녀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녀와 에렌을 말한 미카사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냐라고 이제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목을 베고 이제 입맞춤을 하는 장면 뒤에 유미르가 서 있고요. 유미르는 이 작중에서 신과 같은 존재죠. 신은 이제 보통 전지전능하다고 하는데 전지, 여기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전능,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뭘로 막 모래로 뭐 빚으면은 그게 막 거인이 되고 그래요. 그리고 지크의 하반신이 날아간 것도 유미르가 복원을 시켜주죠. 거기서 이제 전능하다,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결말에서 이제 에렌의 목을 베고 미카사가 유미르랑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미카사가 말합니다. 네가 내 머릿속을 들여봤던 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카사가 이제 그럴 때마다 두통을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통을 느낄 때 막 과거의 기억들이 막 이렇게 쪼개진 형태로 어떤 파편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죠. 그리고 이것들이 확장이 됐었을 때 이 미카사 또한 에렌이 전체의 기억을 봤던 것처럼 이 미카사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미카사는 모든 것들을 알고 이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카사는 곧 또 다른 유미르가 되겠죠. 유미르는 사실은 여기서는 신이고 스토리에서 신은 작가죠. 그러니까 작가의 결론이 곧 미카사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에렌이 유미르가 미카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진격의 거인 작가님의 사인의 옆에 보면은 미카사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그 미카사의 사인을 계속해서 이제 쓰는 이유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미카사의 결단, 그러니까 결론이죠. 그러니까 작가가 내린 결론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미카사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작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뭐 저만의 해석이죠. 저는 어떻게 봤냐? 일단은 먼저 이 비극의 원인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why죠.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봤던 이 세상의 어떤 부조리함, 모순, 그 다음 비극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이 저는 이 작품에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괴 생명체와 거인으로 상징화되고 형상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괴 생명체, 그러니까 시조 유미르, 시조 거인을 만들게 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죠. 이 괴 생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첫 설명이 나오고 유미르의 그 스토리가 나올 때 지크와 아르민의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에서 지크는 이제 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식의 전에는 생존이 있죠. 그러니까 생존과 번식, 가장 뿌리 깊은 본능을 형상화한 것이 저는 이제 괴 생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적인 관점인 거죠. 지크가 이 괴 생명체를 설명을 할 때 수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다가 무언가 하나가 살아남았다고 했고 그것이 이제 괴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생존한 생명체, 그리고 번식의 욕구가 있는, 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유전자를 대대손손 남기는 그런 물리적인 사실은 번식도 있고요. 내 의지가 계승되고자 하는 그런 정신적인 번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된 상징적인 그러한 캐릭터가 이 괴 생명체인데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나와 너, 우리와 너희가 시작된다라고 이제 작가님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유전자가 공유되고 있는 사람들도 나긴 나거든요. 나와 공유된 나. 하지만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 있죠. 그러면은 나와 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가 가려진다는 것이죠. 이 실제로 이 진격의 거인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주인공 시점에서 이입을 해서 이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갑옷거인이나 초대형 거인이 습격을 해서 가족을 잃고 비극, 참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얘네의 입장에 또 보게 되면은 또 완전히 이해될 수는 없더라도 그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공습을 하잖아요. 그 연설을 할 때. 그때 또 민간인을 죽이게 되고 그 기습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그 꼬맹이 있잖아요. 그 묶은 머리 안에 그 총 잘 쏘는 애, 원샷 원킬을 하는 친구가 또 복수를 해서 사샤가 죽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복수의 복수가 반복이 되는데 그 마지막에 끝의 복수도 사실은 그 에렌의 땅울림이잖아요. 근데 이 복수의 그러면은 근본적인 어떤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결국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의 가족,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를 만들게 하는 그 본능을 작가님은 이 비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봤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인은 무엇을 형상화하냐? 이 본능으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탐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보는데요. 최초의 이러한 나의 생존, 번식의 본능 때문에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습성이 생겼고,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의 생존을 더 많이 가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탐함, 그리고 어리석음과 무지함, 이러한 것들의 형상화가 거인이라고 보는데요. 왜냐면 무구의 거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리석음과 무지함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탐 같은 경우에는 이 거인은 인간을 잡아먹어서 이 생명을 영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냥 쾌락, 희열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함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인간은 모든 것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성이 없으니까 의도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폭력이 된다.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거인이 크잖아요. 이제 크게 형상화하고 그 다음에 되게 괴랄하게 생겼죠. 엄청 이상하게 생기고 기행종 같은 경우 막 이러면서 다니잖아요. 되게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조금 압도적으로 크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괴랄하게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이 본성으로부터 비롯된 이 마음들, 이런 것들을 좀 극대화되게 표현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가장 뿌리 깊은 본능,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존하고 번식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참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작가님은 원인을 분석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 작가님은 how to, 어떻게 이 비극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 how to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오게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사장된 결론입니다. 사장된 결론으로는 이제 회피가 있죠. 그리고 그 회피에는 이 프리츠 왕이 선택했던 거, 그리고 에렌과 미카사가 도망친 미래,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도망친 미래가 밝지 않다, 이것이 옳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상 장면에서 우리 독자들도 이미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리츠 왕이 선택을 했죠. 여기서 내가 무리들을 이끌고 갔어요. 그리고 스스로 고립을 하고 벽을 쌓고 기억을 조작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만이라도, 잠깐만이라도 낙원을 지키면서 살자. 이것이 초래한 결과는 이 훗날에 사람들이 이 자유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복수극이라든지 참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작가님이 생각한 근본 원인은 이 생존 번식,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면 이루는 가장 뿌리 깊은 이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표면적으로 기억이 사라지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뿐인 거니까요, 물리적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땅울림과 안락사가 있는데요. 안락사는 어떻게 보면 공리주의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다수, 그러니까 에르디아인이 아닌, 유미르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수를 위해서 에르디아인이 소멸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크가 굉장히 그 안락사라고 하면 전체를 한 번에 죽이는 건 줄 알았는데 어떤 물리적인 번식 능력을 이제 사라지게 만듦으로써 조용히 잊혀지는, 그 전까지만이라도 어떤 낙원이 지켜지는, 그러니까 프리츠 왕의 한 단계 더 진보되는 그런 발전인 거죠. 근데 이것이 최종 시나리오로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에르디아인이 사라질지언정
사실상 여기에서는 이미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 작가님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땅울림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보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 땅울림은 이제 복수, 계속해서 이 복수가 계속 진행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조금 다르냐면은 압도적인 힘으로 다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통일이랑 다름이 없는 거죠. 사실은 막히지 않았다면은 100% 다 말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 평화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인 거죠. 그것이 이제 미수에 그친 것 뿐이고요. 근데 이것은 보는 사람들이나 그 대사에서도 계속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만 남고 나머지 내가 아닌 너희들을 없애게 되면 이 세상에는 우리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또 쪼개져서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동해양의 키요모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경고를 하죠. 결국 전 세계가 이 섬으로 축소될 것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대사를 통해서 이것은 옳지 않은 해결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이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어찌됐건 이렇게 사장된 결론들은 작가님도 최종 결론으로 도달하기 전에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겠죠.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본인이 거쳐왔던 그런 과정들을 이 스토리에 담아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 비극을 소멸시키는, 비극을 막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을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 두 가지의 대사를 통해서 이미 작가님은 계속해서 작중 내내 이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정확한 문장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어찌됐건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 이 첫 번째 대사랑 두 번째 심장을 울리는 대사죠. 신조 사사게요. 심장을 바쳐라. 이것이 저는 작가님이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바에 따르면 이 작가님은 애초에 그 근본의 원인이 생존 번식의 본능이라고 봤다 라고 해석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존, 그리고 내 생존의 어떤 확장된 버전이 번식이죠. 그것이 이제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정신적인 어떤 그 공유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동료, 그 다음에 나와 같이 추억을 공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토리가 전개되고 그것이 뭐 전쟁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화에서 되게 독특한 캐릭터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미카사예요. 미카사를 보면은 에렌을 향한 그 마음이 광적입니다. 지나칠 정도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에렌한테 집착을 하냐면 미카사의 에렌은 가족이자 사랑이자 동료거든요. 그러니까 미카사는 에렌을 위해서 애진작의 목숨은 버렸어요. 자신의 생존은. 근데 그 이상의 것은 이제 마지막까지 고뇌를 하잖아요. 갈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미카사의 에렌이 가장 뿌리 깊은 어떤 생존 본능으로 시작된 것들이 좀 아름답게 표현되긴 했지만, 뭐 스네보적인 사랑으로 표현되긴 했지만, 이것의 어떤 극대화된 버전이고 그 캐릭터 자체가 미카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카사의 에렌이, 그러니까 나를 넘어선 나의 모든 것이죠. 그런데 미카사는 결단을 해냅니다. 시조 유미르와는 다른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그 다른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이 폭력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이상의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숙명이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도 만들어졌던 그 생존과 번식의 본능을 스스로 잘라냄으로써 이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엄청나게 소름 돋았던 장면이 죽은 에렌의 그 머리를 들고 이제 키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섭잖아요. 좀 무서운 장면이잖아요. 시체에 목을 들고 이렇게 뽀뽀를 하는 그런 장면이.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너를 베는 것이 아니고 초월된 사랑처럼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가 이제 작가님의 결론을 계속 얘기한다 라고 제가 생각했다고 했는데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모든 것을 버리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라는 뜻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신조 사사게요, 심장을 바쳐라 라고 하는 구호가 이제 그 병단의 구호잖아요. 근데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자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이자 감정,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된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라도 아니고 심장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단순히 내 목숨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까지 포함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카사는 자신의 심장을 진짜로 바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미카사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들이 이제 크고 작게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다음 단계로 이제 발전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스토리의 전개를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르빈이 있죠. 아르빈, 에르빈이라고 하나요? 뭐 엘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엘빈이 짐승 거인이랑 그 대전을 할 때 그 마지막에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 리바이 앞에서.
나는 지금이라도 지하실에 내려가서 진실을 보고 싶어.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었잖아요. 자신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이 진실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죠.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제 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엘빈도 심장을 바친 거죠. 그래서 미카사라고 하는 한 명의 결정에 의해서 이러한 어떤 사슬이 끊긴 게 아니고 그 안에 무수히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써,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다음 단계로 계속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즉 요약하면 작가가 생각하는 비극의 원인은 생존 번식의 본능, 그러니까 숙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끊어내는 것은 숙명을 거스르는 행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바꾼다. 그러한 숭고한 희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인과의 사슬, 악순환의 반복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말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토리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작가님이 생각하는 비극의 원인과 how to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what, 그러면 이 만화의 결론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역사는 반복된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진보했고 진보한다. 저는 이것이 그 전체 만화의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진보라고 하는 거는 그 정치적인 개념의 단어가 아니에요. 진보가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 뭐 정치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진보를 쓰는데요. 유치하게 이 진보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진보한다.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계속 제가 구차하게 설명을 덧붙일게요. 그러면 다시 본론 돌아와서 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 결국 이제 다시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은 이 미카사의 결단으로 시조의 거인의 탄생으로부터 그 다음에 시조 거인의 소멸까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미카사가 뱀으로서 유미르가 그것을 보고 스스로 이제 소멸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결말과 그 다음에 시조의 거인 탄생부터 소멸까지 전에 그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반복되다가 시조 유미르가 나무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나죠. 그리고 나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추가 결말을 보면. 그리고 나서 소년이 이제 나무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끝이 나죠. 그러면은 우리가 봤던 진격과 스토리를 빼게 되면 이 스토리 이전에는 전쟁이 이미 났었고, 그 다음에 압도적인 폭력을 가진 시조 유미르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다음이 이제 우리가 아는 스토리인 거고, 이 우리가 아는 스토리가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전쟁이 나고, 그 다음에 요 소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두 개 구조가 똑같은 겁니다. 이미 이 스토리상의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거예요. 하지만 같지만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은 유미르가 화살 맞은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에서 들어가는데요. 소년이 들어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스스로의 의지로 들어갑니다. 쫓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는 수동적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능동적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이게 되게 비극적인 상황에서 들어가고,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드러나고. 그러니까 같은 장면이지만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진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이 여러 가지 스토리 중에 결국에는 미카사의 어떤 결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끝에 좀 더 나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이 인류의 문명은 여태까지 진화해 왔고, 진보 대신 진화라고 쓸게요. 진화해 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이제 진격의 거인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엘렌의 거인의 이름이 진격의 거인이지만 그 진격한다라는 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진보의 거인, 진격의 거인, 진화의 거인 뭐 다 같은 말인 거죠. 하지만 진격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상으로 우리가 어떤 진보하게 된 어떤 이유와 그 안에서의 숭고한 희생들, 그리고 작가님이 본 무엇을 희생했으며 그 근본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을 담아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가 결말에서 현대 장면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년이 나무로 들어가는 장면도 이제 현대 장면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3인방, 주인공 3인방이 영화를 관람하는 것도 현대 장면인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것은 계속되고 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생존 번식, 어떻게 보면은 당위성이 충분하죠. 숙명이잖아요. 우리가 절대 악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마로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런 본능이 어떤 극대화되면서 그렇게 타인에 대한 어떤 폭력, 나도 모르는 악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은 복수의 복수, 비극의 참상을 낳게 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이 악순환의 연쇄 그 작용을 끊어냄으로써 우리는 지금 현대가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현대로 마무리를 한 것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만화의 결론은 이것이다, 만화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이제 비슷한 그러한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주의사항을 얘기할 때 특정 어떤 정치 세력이라든지 종교 세력과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어찌됐건 그래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왕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막 그 왕이 태어난다 예언이 돼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태어난 친구들을. 근데 에렌 같은 경우도 이제 왕이 태어나죠. 왜냐면 모든 거인을 조종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그 키맨이 이제 에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러한 저러한 스토리를 거치고 나서 결국에는 에렌이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팔이 이렇게 묶인 상태로 축 늘어진 상태로 죽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희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따르면 부활을 하시죠. 그리고 에렌도 부활을 합니다. 그 새가 와가지고 미카사한테 이제 머플러를 이제 해주고 날아가는데 고마워 에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승천을 하는 거죠. 부활을 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렌이 묻힌 곳에 이제 큰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것이 이제 저는 에렌과 미카사의 어떤 정신, 의지, 그러니까 숭고한 희생의 어떠한 그 정신적인 계승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이제 물질적으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는 뭐 성경, 굳이 이제 이게 예수님의 삶이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어떤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철학자들도 있고 사상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위대한 어떤 결정을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년이 다시 그 나무로 들어가죠. 그게 우울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이 생존 본능에 의해서 반복이 되지만 계속해서 문명을 지나해왔다. 실제로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옛날 고대전과 지금을 비교했었을 때는 뭐 지금도 전쟁은 비극적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랑 다툼을 할 때 한쪽을 말살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갔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정치는 싸우는 거죠. 대신 총칼 대신 말로 싸우는 거죠. 그것이 국내에서 있는 정치고 또 국제 정치, 외교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발전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의 시점으로 봤었을 때는 이것이 되게 더디게 보이지만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발전되고 진화, 진보, 진격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거시적인 어떤 문명의 흐름, 이것에 대한 작가님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면은, 이 작품에는 미시적인 삶,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보는 거 말고 미시적으로 봤었을 때, 예를 들어 삼국지로 따지면은 뭐 조조가 어떤 동료를 만들었고 이런 일을 했고 어떤 나라를 세웠고 이 전투에서 이겼고, 이게 되게 거시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개인의 삶, 조조의 삶은 어땠는가? 뭐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슬퍼했을 것이고, 조조도 누군가를 사랑했을 것이고, 좌절하고 성취를 맛보고 이랬을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미시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녹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너무 훌륭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훌륭하다고 느꼈다. 두 가지로 미시적인 어떤 삶이 표현이 되는데, 하나는 큰 흐름과 연관된 개인의 삶, 여기에서는 이제 장과 그 코니 같은 애들이 요거를 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헌병이 되고 싶죠. 자기 삶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데 거인의 습격을 겪고, 그 다음에 에렌의 어떤 나쁘게 얘기하면 선동, 그 다음에 좋게 얘기하면은 그 어떤 포부, 열정, 의지에 감화가 돼가지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사병단에 입단을 하게 되죠. 그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프록한테 이제 설득을 당하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배신을 하죠. 그러니까 조국을 배신하는 배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거죠.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미카사의 선택이랑 같은 거죠. 작지만 규모는 어찌됐건 그러한 어떤 선택을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고, 코니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코니도 처음에 이제 조사명단에 입단하려고 했는지 그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어머니 살리는 것을 이제 포기하죠. 어머니 살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 어린애가 결국에는 그 새가 되잖아요. 새 거인이 돼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에 이 땅울림을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것처럼 이 작은 주연도 아닌 그런 조연들의 그런 삶조차도 이 거대한 흐름에서 모두가 위대한 이러한 성장을 하고 있다. 내가 주연은 아닐지언정 결국 이 조연들의 모든 인과의 화합이 이 최종 결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연 아니고 엑스트라들 있잖아요. 엑스트라들이 죽을 때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나는 인류에 기여를 한 것이냐, 이런 대사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마지막 그
거인, 그 짐승거인이랑 대적을 할 때 엘빈의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죽으라 그래요. 죽으라고. 그 다음에 너희의 지금 죽음이 이것이 참혹한 이 세상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너희의 죽음이 이전에 우리를 떠난 동료들의 그런 죽음을 규정해준다.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든 죽음은 그 하나의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다음을 위한 계승, 이걸로 보는 거죠. 그렇게 모든 인간들은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 엑스트라들도 결국에는 이 큰 흐름에 모두가 기여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큰 흐름과 연관짓지 않은 그런 개인의 삶도 표현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지크와 아르민의 대화에서 나오는데, 지크와 아르민의 대화에서 이제 캐치볼이랑 낙엽이 되게 상징물이죠. 그러니까 지크는 결국 죽으면 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 그 캐치볼을 할 때 아무 의미 없이 그 주고받는 그것이 나한테는 가장 즐거움이었고 삶의 의미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르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그 주인공 3인방이랑 달리기를 할 때 바람이 너무 따뜻했나? 뭐 아무튼 좋아가지고 나는 사실은 여기서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극히 가장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의미가 없는 곳에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 라는 것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가 굉장히 어떻게 모순적인 것인데도 둘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의미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삶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작가님이 생각한 어떤 자유에 대해서도 이 작품에 잘 표현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저 벽이 있었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벽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렌이 마지막에 평평한 하늘인가 평평한 장면을 보면서, 그래, 나는 끌려왔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원했던 것은 이거였어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에렌의 거인이 진격의 거인이잖아요. 진격의 거인은 유일하게 시조 유미르에 복종하지 않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에렌은 자유의 상징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벽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벽을 보면서 태어났고 그래서 자유를 갈망했어요. 그런데 벽이 사라지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벽은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생존과 번식, 이걸 통해서 나와 너가 갈린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사라진 상태가 진정한 자유라고 이제 작가님이 생각했다. 그게 작가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벽은 세 가지가 있죠. 그 월 마리아, 월 로제, 월 시나 이렇게 있는데요. 동양에서는 정기신이라고 해요. 내 몸을 이제 구성하는 생각, 감정, 오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저는 세 개의 벽을, 이 나라를 한 개인으로 본다면 그것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가장 밑에 지하실에, 거기에도 서랍을 들어가고 또 서랍 안에 책이 있었잖아요. 그 에렌의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 이것은 무의식을 표현하는 공간이 지하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의식은 실제로 수면 아래에 있죠. 의식할 수 없는 의식 아래에 존재하면서,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존을 위한 정보의 총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역사인 거죠. 기록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기록책은 저는 무의식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아까 말했던 그 생존, 번식의 본능, 그것이 이제 생김으로써 벽이 생기는 거잖아요. 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이것을 초월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작가님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은 이 숙명, 마지막 뿌리 깊은 이 숙명, 생존 번식의 어떤 본능을 초월함으로써 진정한 자유가 얻어진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자타불이가 되는 거죠.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초월할 수 있으며 궁극의 자유가 주어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르게도 표현이 되는데, 그 유미르의 공간이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한 곳이잖아요. 어떤 신의 공간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시공의 초월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 그 나무 같은 게 있죠. 그 세계수 같은 나무에서 그 모든 것은 좌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전에 죽었던 그런 거인들이라든지 인물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모두가 유미르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모두 좌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너가 피가 안 섞이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의 가장 최종의 결론, 마지막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이 진격의 거인은 결국 진보의 극이는 자유이며 자유의 극이는
진보의 극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의 어떤 이 해석은 이제 끝이 났고요. 뭐 저만의 해석이니까요.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고, 이제는 조금 해석 외에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 최애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최애캐라기보다는 이게 딱 끝났을 때, 엊그저께 끝났으니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지크입니다. 지크가 왠지 모르게 생각이 나요. 왜냐면 처음에 말을 했던 그 장면도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죽을 때도 예술로 죽거든요. 뭐 어이 리버이 이러면서 이제 알려주면서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되게 웃기게 유쾌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지크가 굉장히 생각이 나고, 또 장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솔직한 어떤 고뇌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미카사는 사실은 몰입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미카사의 어떤 결단이 숭고하고 이런 건 알겠지만 그 안에서 본인의 어떤 속마음을 잘 비치지 않아요. 에렌에 대한 마음 말고는. 그런데 이제 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솔직하죠. 그것이 대사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장이 매력 있는 캐릭터다. 왜냐면 결국에는 미카사의 선택과 똑같은 선택을 하거든요. 규모는 좀 작지만. 그래서 장이 굉장히 저는 최애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엘빈 너무 멋있죠. 엘빈 마지막 그 연설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본인의 꿈을 이제 포기하죠. 꿈을 포기하는 장면에서 조금 그 전에 보였던 그 엘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약간은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약간의 그런 갈등,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찌질함, 이런 것들을 보이고, 또 마지막 이제 죽으러 전진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굉장히 그 공포스러운 모습까지도 너무 강렬하게 좀 자리가 잡혔던 그런 캐릭터고, 그 다음에 뭐 비중은 없었지만 그 사령관, 픽시스 사령관인가요? 코스 없는 사람? 그 사람도 되게 뭐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 기억에 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에 남고, 또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는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 그 에렌같이 불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그 꼬마 소녀 있잖아요. 이름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친구는 좀 비호감이다. 그 다음에 라이너 좀 비호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꼽는 명장면은 이제 그 짐승이랑 에르빈이랑 싸웠던 이 장면이 저는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은 그 짐승 거인이 돌멩이를 던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돌멩이 원툴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걔는 뭐 싸울 때마다 그런 줄 나중에 알았으니까요. 근데 그때까지는 장난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돌멩이를 부셔서 던지는데, 그에 비해서 얘네는 진짜 너무 참혹한 상황이잖아요. 그 프록도 신병인데 이제 나와가지고 막 나오자마자 죽게 생겼고 전멸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엔 너무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여긴 되게 장난식이고, 여긴 되게 그렇게 그 비극적인 결연한, 그 다음에 에르빈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그 다음의 발전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놓고 가잖아요. 굉장히 결연한 최고의 연설을 하고, 그리고 달려가는데 얘는 장난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어서 죽는 거다 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돌멩이 맞아 죽는 거는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고 나서 에르빈이 멋있게 연설을 했잖아요. 연설하고 10초도 안 돼서 죽나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진 않았지만 그때 거의 이제 바로 돌멩이를 맞거든요. 그것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까지 연설을 했으면 조금 더 살려줄 법한데 그냥 뭐 바로 가차가 없어버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렇게 됐어. 그럼 전멸을 했잖아요. 아, 이제 다 전멸했나? 이렇게 짐승거인이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리바이한테 특명이 내려졌었죠. 그러면은 아예 희망이 없을 거면은 아예 희망이 없던가, 그 리바이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패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배버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클리셰의 파괴? 충격과 충격의 연속이었던 그런 가장 쇼킹했던 그런 장면이었고, 두 번째는 흔히 말해서 이제 거밍아웃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너무 소름 돋았습니다. 아내랑 보면서도 뭐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거밍아웃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명장면이다, 이렇게 저는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출적인 면도 사실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짐승 거인이 지크잖아요. 지크가 안락사를 계획을 하고 공리주의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이제 희생을 하는 거죠. 에르디아인이 어찌됐건 소수였으니까 이제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짐승이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본능적일 것 같은 그런 외형을 한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발상을 얘기를 하고, 그에 비해서 인간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복수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장 짐승과 같은 그런 사상을 얘기를 하고, 이것이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이어서 저는 이거는 되게 멋지다 라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인들의 생김새라든지 그런 뭐라 그러죠, 제스처, 기행종의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괴랄하잖아요. 근데 괴랄한 것이, 그것이 이제 탐진치의 극대화된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의 그 본능으로부터 피어난 이러한 탐진치의 그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을 했을까? 이거보다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감동받았던 그런 연출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셰를 파괴하는 거, 그러니까 에렌이 처음에 죽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죽는지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진짜 죽었나? 이랬는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넷플릭스로 보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요거를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봤거든요. 그러면 여기 썸네일이 나오고 그 제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썸네일에 그 몇 회차인가 8회인가 9회에 에렌이 있다는 거였죠. 8회 에렌 나오는데? 근데 제가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스포일러를 당한 느낌이어서. 그래서 그걸 왜 말해? 이러면서 약간은 다퉜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연출은 제가 한 번밖에 안 봤거든요, 이거를. 근데 여러 번 보면서 이 연출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끝도 없이 나올 것 같고 정말 이분이 너무 섬세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보는 재미가 이제 N회차 감상에서는 주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논쟁이 엘빈이냐 아르빈이냐 요 논쟁에서 저는 그냥 생각할 가치도 없이 아르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아르민이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리더를 뽑는 거잖아요. 그 리더의 크기는 저는 신념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념은 절대 그 무너지지 않는 목숨 위에 있으며 그것은 저는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엘빈의 꿈은 그 벽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벽까지였는데 이미 엘빈이냐 아르민이냐 선택하는 그 기로에서는 그 벽 바깥에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르민의 꿈은 벽 바깥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민, 여태까지는 엘빈이었을지 몰라도 여기 이후로서는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리바이가 선택을 하기 전에 이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리바이가 결국 아르민을 선택을 하죠. 작가의 선택이죠. 그리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그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저도 최애캐가 엘빈이고 명장면이 그 엘빈 명장면이거든요. 엘빈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엘빈은 죽어야 될 때 죽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더 깊게 남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저의 감상평을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저희가 작가가 아니라서 작가님이 어떠한 의도로 그렸는지는 모르죠. 근데 저만의 해석을 할 뿐이고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봤었을 때 각자의 해석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겪었던 어떤 정보라든지 경험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이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니까요. 그러니까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진 깊이가 내가 나를 반조할 수 있는 깊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 해석을 보면은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장 깊숙한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작품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원래 깊은 작품은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음식 맛으로 치면은 쓴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재밌잖아요. 사실은 이러한 해석 필요 없이도 그냥 신조 사사기요. 그 다음에 그 리바이 병장의 그 간지, 그 다음에 여기서 전투씬 이런 것만으로도 그냥 너무나도 즐겁고 그 다음에 좋은 작품이죠. 이거 맛으로 치면은 단 건데 엄청나게 쓴 맛과 그것도 적당히 쓴 게 아니고 가장 쓴맛에 가까운 그런 쓴맛과 가장 단맛에 가까운 그 단맛이 공존하는 작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말 이 작품이 위대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쓴맛이 단맛을 해치지 않아. 그리고 이 단맛이 또 이 쓴맛을 해치지 않아. 그러니까 제 최고의 가치관이 중용이거든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어. 내 경험상. 그런데 내가 최고의 중용, 그러니까 양극단의 꼭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진격의 거인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희망을 보여준 그런 작품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만화를 많이 본 것도 아니고 소설을 많이 본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제 거 안에서는 최고의 작품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제가 진격의 거인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